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펜스 이야기인데요. 마이크 펜스는 이미 이제 뭐 배신자 낙인이 찍혀져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뭔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을 계속 했었죠. 마이크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과 부통령 관계하고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 관계가 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가에서는 과거의 어떤 대통령, 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부통령한테 주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지키고 자기 소신을 정책에서 열심히 펼 수 있었던 수많은 정적들의 엄청난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자기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 힘이, 밑거름이 결국은 펜스의 리더십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주지사 출신이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도 했거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행정권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뭐 이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런 여러 가지 내각을 조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당 부분의 권한들을 실제로 부통령이 할 수 있게끔 주었다는 것이죠. 역대 어떤 부통령보다도 많은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임하던 4년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내고 목표했던 바들을 상당히 많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늘 펜스한테는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엊그제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말하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 펜스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 펜스는 이제 끝, 이 선을 그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에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펜스는 더 이상 부통령 후보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마찰을 거론하면서 이 둘의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원 의장 자격으로 사실은 이 선거인단 인증 절차에서 그거를 중간에 스톱하고 각 주로 그냥 문제가 되는 주들 돌려보내주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펜스는 나한테는 헌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허수아비 사회자 역할을 계속 해버리죠. 근데 그 아쉬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씻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의 입장 차이가 좁아지지 못하는, 사실은 이제 좁아질 기회가 초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떠나서 말하라고 들어간 다음에 펜스 부통령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앙금들을 풀고 다시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펜스 쪽에서 먼저 다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정투표에 대해서 주장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펜스 부통령은 계속해서 이 보수 띵크탱크들하고 보수 진영에 있는 아주 그 거액의 기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규합하고 만나러 다니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거의 다 씁니다. 실제로 2024년에 펜스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조금 지금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이게 뭉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사실은 그런 노력을 조금씩 펼쳐왔습니다. 완전히 펜스처럼 트럼프하고 거리를 두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폼페이오 장관 쪽보다는 그쪽도 지금 나름대로 세력이 어느 정도 모이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마이크 펜스 쪽에 모이는 세력이 조금 더 단단한 그리고 좀 뿌리가 깊은 세력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상황이 도저히 둘이 같이 가까워지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을 긋는 것이죠. 실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펜스한테 실망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펜스를.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펜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혹시 뭐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고 오랫동안 보수주의자로 활동을 하면서 뭐 트럼프보다 내가 더 오랫동안 공화당원이었어 뭐 이렇게 큰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펜스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펜스를 용서를 못하죠. 트럼프처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네가 잘했더라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펜스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주에서 각각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선거인단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기분인 겁니다. 말로는 직접 대놓고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할 수 있었는데 펜스는 안 했다라는 서운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그가 인간 컨베이어 벨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정투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늙은 까마귀에게 표를 보냈어야 했다. 늙은 까마귀라는 것은 미치 맥코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꼭 미치 맥코넬만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들한테 이 표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은 그들은 마이크가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부통령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열을 내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선거인단법을 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인단법에 부통령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월 6일 의회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선거인단법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겠다. 그냥 부통령은 사회자일 뿐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것들 봐라. 만약에 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면 왜 그걸 법을 굳이 고쳐가지고 그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분명히 있었던 거다. 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앞으로 영원히 부통령이 선거인단 거부 못하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부정선거 해놓으면 그 부정선거 한 결과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 지금 선거인단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들은 거짓말했거나 잘못 전달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마이크에게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둘이 다시 복구가 될 가능성은 저희는 많아 보이진 않는다.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론 드산티스라든가 뭐 여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후보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크리스티 노엠도 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러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 펜스한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이제 론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아주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플로리다를 제대로 세우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통령으로서의 역할, 자격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는 있죠.